KTX 개통 이후 소음 민원이 잇따르자 환경부가 새로운 소음 기준안을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노선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이번 주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가겠다던 방침을 일주일 만에 철회해 애꿎은 주민들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임실군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 돈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오고 임의로 농기계를 구입했다가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오늘 열린 JTB 사장배 아마추어 골프 대회에서 140여 명의 선수들이 치열한 샷 대결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호남선 KTX 개통으로 소음 민원이 따르자 환경부가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새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이전부터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 4월 호남선 KTX 개통 이후 소음에 시달리는 정읍의 농소동입니다. 열차가 지날 때 소음을 측정해봤더니 순간 최대 소음이 89데시벨까지 올라갑니다. 열차가 지나가게 되면 자다가도 너무나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주민들도 못 자고 저도 역시 놀래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하지만 최대 2시간을 측정한 값의 평균치가 방음벽 설치 기준인 60데시벨에 못 미쳐 방음벽 설치 요구는 묵살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맹점을 고치기 위해 지난 6월 소음진동 공정 시험 기준을 고시했습니다. 기존 소음값의 최소 1데시벨에서 최대 4.8데시벨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가령 기존 수치가 56데시벨이라면 새 고시안에 따라 4.8을 더해지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 기준인 60을 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고시안이 개량 또는 신설된 노선에만 적용될 뿐 기존 노선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주민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KTX 개통 이후 주민들이 많은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기준안이 반드시 소급 적용되도록 철도시설공단과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새 고시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면 전북의 101군데 KTX 소음 피해 지역 가운데 방음벽 설치 대상은 12곳에 그칩니다. 저희도 이제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예산이 제한돼 있고. 새로운 소음 기준안이 고시됐지만 소급 적용을 고려치 않은 허술함 때문에 주민 피해만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익산시가 상수원 부족 때문에 이번 주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제한급수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시는 지난 5일 이번 주부터 제한급수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익산시 상수원인 대하수계 저수율이 13.4%로 떨어져 물 부족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자체 급수량을 10% 줄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10월 19일부터는 수돗물 공급량을 20%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일주일 만에 제한급수를 철회했습니다. 전라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대책 회의를 한 결과 용수 공급에 여유가 있어 더 지켜보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대하수계 용수가 확보됨에 따라 광역상수 수수량을 더 증가하고 금강물 전용 공업용수 취수시설을 신속히 설치 추진하는 등 급수량 절감 계획을 일단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대하 조수계에 석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1,300만 톤을 확보해 익산시 물 공급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는 제한급수가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지만 익산시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지적입니다.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검증 절차나 과정들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익산시의 일련의 정책본부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못했고 수돗물 제한급수를 놓고 익산시가 오락가락하면서 애꿎은 주민들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익산시가 극심한 가뭄을 이유로 농업용수로 쓰는 금강물을 식수로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익산시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야수계의 금강물을 혼합한 뒤 수돗물로 공급한 일로 시민에게 불안과 심려를 끼쳤다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지난달 16일부터 8일 동안 4급수인 금강물 10만 톤을 식수로 공급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라북도의 김제공항 부지의 활용 방안을 질의해 부지 활용 방안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03년 감사원 감사에서 김제공항의 타당성이 없다고 발표한 뒤 벌써 12년째 김제공항 부지의 활용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신공항의 위치를 새만금 쪽으로 잠정 결정한 만큼 국토부에 김제공항 부지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국토부의 최종 반응이 주목됩니다. 임실군에 대한 감사 결과 적지 않은 부정 불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임의로 농기계를 구입했고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 있는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 연수를 가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에서 농기계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필수죠. 뭐. 자동차는 없어야지만 농기계 없으면 설탕만 뭐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농기계 없으면 농사 못 살아. 시군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한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농민들의 의견을 듣고 농기계를 구입해 임대해 줍니다. 하지만 임실군은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콩 정선기와 퇴비 살포기 등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 목록을 작성했지만 구입할 땐 담당자 마음대로 기종과 수량을 바꿨습니다. 또 일찌감치 예산이 마련됐지만 농번기가 지난 다음에야 농기계를 구입해 한 해를 그냥 보냈습니다. 잠김되는 것도 있거든요. 상황에다가.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학생이 소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숫자가 늦어지다 보면 그렇게 불이고는 수가 있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한 사례와 향응을 받을 수 없지만 이마저 무시했습니다. 임실군 공무원 3명은 군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주한 업체 돈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과 환경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소홀히 관리하고 무기 계약직에게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어느 시군에나 똑같이 나타나는데 좀 이게 시스템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전라북도는 임실군 종합감사에서 32건의 부정, 불법 사례 등을 적발해 9억 원을 회수 감액하고 19명을 징계하거나 훈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대병원 군산 분원 예정지인 백석제에서 동미나리에 이어 희귀 습지식물인 물고사리가 발견됐습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식물인 물고사리는 백석제 전북대병원 사업부지 안팎 6,700제곱미터에서 6만여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석제 보존을 촉구하는 전북시민사회단체는 백석제의 학술적, 생태적 가치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병원 부지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 차원의 보존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가 멸종 위기 생물인 전주 물꼬리풀과 맹꽁이 서식처를 복원합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3년 오송제에 옮겨 심은 멸종위기 2급 습지식물인 전주 물꼬리풀을 인후동 기린봉 주변 7,900제곱미터의 종자를 얻어 추가로 심기로 했습니다. 또 삼천동 거마공원에 집단 서식하고 있는 맹꽁이도 기린봉 주변에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아마추어 골퍼들의 축제인 JTB 사장배 아마추어 골프 대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140여 명의 선수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을 하늘 아래 아마추어 골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힘찬 스윙에 하얀 공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매서운 바람 속에 엉뚱하게 빗맞고 홀컵을 이리저리 비켜가기 일수. 여러 차례 시도 끝에 홀컵에 공이 빨려 들어가면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바람이 좀 불어서 그러지 골프 치는 데는 아무 문제도 없고 그린 상태도 좋고 오늘 좋은 분들 만나서 좋은 인연이 이렇게 됐으니까 성적에 관계없이 12번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남녀 아마추어 골퍼 140여 명이 실력을 겨뤘습니다. 스트로크 부문에서 남자분은 김재수 씨가 71타, 여자분은 정복순 씨가 76타로 메달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공은 둥글잖아요. 예, 둥근데 오늘도 그님이 오는 날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동반자도 좋으신 분들 만났고 그래서 우승한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한번 연습 나온 적은 왔거든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들내미 오늘 수학여행 가는데 그것도 못 챙겨주고 왔는데 이걸로 보답하려고 합니다. 심페리오 부문에서는 이정환 씨와 권경숙 씨가 각각 우승했습니다. 공을 가장 멀리 보내는 롱기스트는 240m를 기록한 이승훈 씨와 205m를 보낸 박현숙 씨가 차지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태권도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채로운 태권도 공연이 전주 한옥마을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립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선 다음 달 6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태권도 시범 공연이 열리며 무주 태권도원에선 다음 달까지 태권도 시범 경연대회가 펼쳐집니다. 올 초 담배값이 오르면서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피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금연 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이춘근 씨는 담배를 피운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10차례 넘게 금연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한 10번쯤 시도했는데 매번 실패했어요. 의지가 약하니까 그렇죠. 참을성이 없고. 지난해 기준 전북 성인의 흡연율은 21.8%입니다.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은 11.4%로 전국 시도에서 네 번째로 높습니다. 올 초 담배값이 오르면서 금연에 도전하는 흡연자가 크게 늘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금연 치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을 4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의원에서 석 달 동안 치료를 받으려면 19만 원가량을 내야 했는데 이제 9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2달짜리 단축 금연 프로그램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금연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도 줄고 금연 치료 프로그램도 8조 과정으로 간소화되었으니까 진료비 부담 없이 누구나 참여하셔서 금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 치료와 상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북 금연지원센터 또한 신설됐습니다. 각 시군에 자리 잡은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연 보조제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상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금연 성공을 높이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연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남원을 비롯한 동부권에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이상현 의원은 남원과 임실, 순창 등 동부권 지역에 심뇌혈관 질환센터가 없어 동부권 주민들이 급성 뇌졸중처럼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이 질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전라북도가 남원의료원에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신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주시가 금리가 높은 지방채를 저금리로 바꿔 발행해 이자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1년 이율이 4% 안팎인 586억 원의 지방채를 공개 모집을 통해 2% 미만의 금리로 바꿔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1년에 68억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주 울산에서 열린 제50회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서 전북 선수단이 전국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북 선수단은 금메달 1개, 은메달 6개, 동메달 5개를 따내 지난해보다 4계단 오른 전국 11위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의 특성화고 학생 85명이 29개 직종의 선수로 참여해 은메달 4개와 동메달 5개를 획득해서 전북 선수단 순위 상승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영호남을 잇는 88 고속도로의 명칭을 달빛 고속도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 등 영호남 6개 시도는 오는 12월에 왕복 4차로로 확장 개통하는 88 고속도로의 명칭을 달빛 고속도로로 바꿔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달빛은 대구의 달구벌과 광주의 빛고을의 앞글자를 딴 이름입니다. 오늘날 12시 10분쯤 군산시 옥서면에 있는 새만금 만경 309 제2배수로 관리동 건축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구조물 위에서 작업 중이던 65살 박모 씨 등 근로자 4명이 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구조물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가 20.5도, 전주는 18.6도에 머물러 평년보다 3, 4도가량 낮았습니다. 내일은 맑겠습니다.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지난이 5도, 무주 6도 등 5도에서 10도로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에는 20도에서 2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도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